다른 거 다 이해할 수 있다 이거야. 이건 너무했어. 옵션을 넣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이거 보면은 한 1년 2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타보는 것 같은데, 이 차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2륜 모델이고요. 프레스티지 트림에 드라이브 와이즈, 썬루프, 10.25인치 내비게이션, 스타일 이렇게 추가가 된 차량입니다. 외관에서 봤을 때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9인치 타이어 들어가 있고, LED 턴 시그널 램프랑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안전 옵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륜하고 4륜하고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4륜을 선택하시면 143만원 하이브리드 혜택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비가 인증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거는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렌토 전 파워트레인 중에 1.6 터보 가솔린 하이브리드 2륜이 인기가 제일 많아요. 가성비로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차급에, 이 정도 편의사양에, 이 정도 크기에 4천만원 안쪽으로 살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아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일 증가 이슈. 그게 겨울에 터졌죠. 정확하게 말하면 오일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혼유가 되는 거죠. 연료가 불완전 연소를 하면서 오일이랑 같이 섞이게 되는 건데 되게 위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소프트웨어 리콜이 떨어졌고 겨울철이 좀 돼봐야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22년식인데 22년 7월부터 23년식이 나왔고 레터링 바뀌었고 그 하이브리드 레터링도 이제 변경이 됐어요. K8에 들어갔던 그 하이브리드 엠블럼이 들어가고, 하이브리드 전 모델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기본화돼서 이제 들어갔고요.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이 앞열만 이중접합 차압 유리가 들어가고, 아마 노블레스 트림인가부터는 다 2열까지 이중접합 차압 유리가 들어가서 외부 소음에 대책을 좀 강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올랐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통합돼서 차를 만드는 요즘 같은 시즌에는 뭐 환율 미쳤죠. 원자재 값 올라가죠. 반도체는 이제 뭐 말하기도 좀 짜증날 정도로 부족하다고 하니까 여러 이슈들이 겹치면서 원성을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이 옵션까지 포함해서 3,912만 7,560원인데요. 하이브리드 혜택 포함해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 사실 때 일시불이나 할부 구매하시잖아요. 현재 개차 이용해서 오토캐시백 받으시면 93만 9,061원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차량으로 따지면. 이게 그러시더라고. 너무 광고라서 믿을 수가 없다. 직접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카드의 종류라든지 유지기간, 혹은 신규 고객인지 기존 고객인지 이런 거 다 따져보시고 비교해보셔도 개차가 혜택이 제일 좋아요. 보시는 화면 오른쪽 위편에 제가 비교를 직접 해놨습니다.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 여튼 할부를 거셔도 캐시백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데, 이 영상을 찍는 오늘자 기준으로 이 정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국산차는 결제를 구매자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결제만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꼭 차가 나오는 달에 알아보세요. 매달 혜택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셔도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 추천인 입력에다가 블라인드 4글자 입력하고 차량 출고를 하시면, 그동안은 세차용품을 드렸는데 세차 안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더 많아. 얘도 아까 세차 언제 했냐고 물어보니까 나랑 마지막으로 했다 하는 게 한 4달 됐거든. 근데 그만큼 이제 관심 없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개차에서 네이버 포인트로 전화해서 쓸 수 있는 개차 포인트 10,000원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4글자 쓰는데 10,000원이고 그럼 한 글자당 2,500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혜택을 받아가시면 최고 혜택을 받으시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비교를 해보셔도 저 새끼 말이 맞구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르막길 올라가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이제 오르막길, 그래서 좀 단점이다. 뭐냐면 이런 좀 경사가 높은 오르막길에서는 멈췄다가 갔을 때 딜레이가 있이 출발을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단점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오토홀더를 쓰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밀릴 수도 있어요. 그 오르막길에서 차를 발진시킬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될 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오토홀드를 거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힘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라고 얘기했던 게 드라이브 모드가 항상 시동을 껐다 키면 에코로 돼 있는 거, 이거 고쳐야 됩니다. 하이브리드를 탄다고 우리가 얌전하게 운전할 거라는 생각을 좀 버리세요. 저는 컴포트 모드를 주로 쓰고 이 차주는 스마트 모드를 자주 쓴다고 하더라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좀 기억을 해주는 걸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페이스리프트 때든 연식 변경 때든. 세 번째는 또 오토홀드. 요즘 나오는 차들은 오토홀드를 기억해주는 기능, 그러니까 한 번 키면 시동을 여러 번 껐다 키든 다 켜져 있고, 근데 이건 시동을 껐다 키면 켜져 있다가도 꺼져 있습니다. 그게 되게 불편해요. 이런 것도 연식 변경 때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넣어준지 모르겠어. 나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말고 차라리 이런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기능을 넣어주는 게 난 더 좋은 것 같거든. 그 다음 또 단점이랄까,
게 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시트 색상을 선택할 때 좀 제한적이다. 이 색깔하고 이제 황토방 에디션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탄다고 하면 이거 이염 어쩔 거야. 황토방을 하자니 좀 싼티 나고, 톤이 어두워야 좀 고급스러운데 약간 그런 게 아쉽습니다. 소음풍구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거치하는 그걸로는 거치를 못해요. 그래서 소렌토 전용으로 나온 거라든지 이 내비에다 거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차주가 느끼기에는 단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가 더 1열에 C가잭이 없습니다. 무선 고속 충전이나 맥세이프 충전기 같은 경우는 퀄컴 3.0 무선 충전기가 꽂혀요. C거잭에 꽂는 전용 제품을 사야 되는데 그게 C거잭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C거잭이 없어요. 왜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근데 C가잭 없는 차량들은 USB 단자를 C타입으로 많이 바꿔놓잖아요. 그것도 좀 불만이야. 왜 이렇게 하나도 없냐. C타입으로 바꿔줘야 고속 충전을 하든지 할 거 아니야. 단점 마지막으로는 프레스티지 트림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택을 못해. 아니 뭐 어차피 옵션인데 사겠다는데 그걸 못 넣게 하냐, 짜증나게. 선택이 가능한데 못하는 거랑 너 이거 못 사 이렇게 하는 거랑은 느끼는 기분이 좀 다릅니다. 이제 장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장점은 연비. 보통 아까 17, 18 나온다 안 했냐? 그 친구가 천안에서 오송까지 출퇴근을 하는 친구인데, 하이브리드라고 하더라도 내연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 가는 길, 막히지 않는 길이 연료 효율이 훨씬 좋아요. 17, 18이면 정말 좋은 거예요. 이거는 더할 나위가 없이 좋은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편하다. 왜냐면 이 차주가 기존에 산타페 디젤을 탔거든요. 근데 디젤과 비교해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좀 조용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차주도. 다만 가솔린 모델이나 하이브리드만 타오신 분들은 생각보다 시끄러운데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1.6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고 전기 모터가 막 돌아가다가 갑자기 엔진이 개입하다 보면은 소리가 상대적으로 좀 크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적인 것 같고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저는 조용하다고 느낍니다. 지금도 노면 소음도 크게 안 들어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썬루프 이 커버를 열고 있어도 외부 소음이 크진 않아요. 딱 적당한 그런 외부 소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태울 때도 2열에 아까 너도 타봤잖아. 1열을 조금 운전자 드라이빙 포지션으로 놓고 타도 주먹 하나가 더 들어가더라고. 184가 타도 그 정도. 그 다음에 170이 안 되는 제가 타면 이제 앞에가 뼘이 들어갑니다. 공간에 있어서는 되게 좋고요. 그 시트 밑으로 1열에 발을 이렇게 넣었다 빼는 것도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잘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2열에 대한 거주성이 좀 장점이 아닐까. 대부분 만족하시는 분들은 이 차의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대부분 만족해 이러고 말아요. 사람 태울 때도 좋고 짐 실을 때도 좋고 좋아 이렇게 하고 말아요. 대부분 남성들은. 여기서 이제 결함 터져가지고 당첨이 됐다 그럼 같은 새끼들 쓰레기고 이런 거 다 덜렁거리고 별걸 다 찾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 생각에 1%도 안 돼. 대부분의 분들이 만족을 하고 타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옵션을 추가해도 그 정도 가격에 저는 이런 편의 장비가 들어있는 게 너무 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통풍 시트 1열에 다 들어가 있고 돌리는 방식의 기어 변경 요것도 너무 좋습니다. 버튼식은 현대 기아한테는 진짜 미안하지만 쓰레기 같은 거예요. 아직도 그 차를 저는 타고 있지만 저 짜증이 납니다. 이쪽에 버튼 모여있는 것들 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트렁크 개폐하는 것도 다 자동으로 되어 있고, 한 가지는 이제 옵션을 추가 안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기본 계기판입니다. 우리 맨날 디지털만 보다가 이게 뭔 짓이냐 이게 지금. 나는 제일 충격적인 게 저 배터리 잔량 저거를 저렇게 해놔야 되나. 그래도 퍼센트로 좀 넣어주면은 야 저게 무슨 만행인가. 다른 거 다 이해할 수 있다 이거야. 이건 너무했어. 옵션을 넣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보면은. 그래서 많이들 옵션을 이제 넣으시죠. 아예 풀 컬러로 계기판이 들어가게. 실내 공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내 디자인이라든지 일단 문짝에 손잡이 있는 거 좋습니다. 작은 물건을 넣으면 일로 빠질 것 같아. 요 밑에 공간이 좁아. 왜냐면 스피커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인포테인먼트 버튼들도 물리 버튼이 필요한 거 물리 요런 게 터치인데 여기만 터치고 나머지는 물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상등 버튼은 큼지막하게 딱 정확히 되게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열 도어 쪽에 보면은 저기도 컵홀더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운데 팔걸이를 내리지 않아도 컵을 수납할 수 있는 거 저런 것들도 배려를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내 디자인은 밝은색 실내 디자인에 그런 나무 무늬들이 약간 좀 밋밋하다 해야 되나, 가죽으로 잘 덮었으면 더 고급졌을 텐데 아쉽다라기보다 저는 불호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외의 디자인은 뭐 무난무난하고 100점 중에 한 90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외장 디자인은 도로에 너무 많이 굴러다니니까 이쁘게 디자인된 디자인이지 이거. 그릴 같은 것도 입체감 있게 잘 뽑은 것 같고, 후면 디자인도 나는 좋다고 생각해. 눈이 딱 쏠릴 정도로 와 저거 진짜 이쁘다는 아니지만 어디 가서 야 네 차 진짜 이상하게 생겼다, 네 차 왜 저렇게 생겼냐라는 걸 듣진 않지, 이 정도 디자인이면. 또 한 가지, 이게 문이 열릴 때 외판이 문이에요. 이 말이 뭐냐, 비가 오는 날에나 우리가 세차 안 했을 때 차에 오염이 심하면 여성분들이나 키가 좀 작으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바지가 많이 더러워져요. 왜냐면 높기 때문에 차가. 근데 문이 외판으로 되어 있으면 오염된 부분이 문이랑 같이 열리기 때문에 오염이 거의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장점이냐라고 하실 텐데 몸소 느껴보니까 대단히 큰 장점이더라고요. 옆모습도 저는 무난하고 이미 네이징도 다 끝났고, 지금 뭐 60인데 에코모드 한 100까지만 올려볼게요. 탈출. 요 정도 속도로 올라가고, 엔진음이 좀 크게 들어오네 에코모드에서는. 스마트는 이제 알아서 바꿔주는 거죠. 알아서 바로 경쾌하게 바뀌네. 그리고 이제 스포츠 한번 변속됐다가 이 정도, 이 정도의 가속 성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가 출발할 때도 모터가 함께 도와주기 때문에 힘이 딸린다거나 그런 걸 느끼진 못했습니다. 이 차에서 제로백이 중요한가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섰기 때문에 브레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초반 담력이 너무 세요. 그래서 적응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느껴본 바로는 현대 차들은 좀 초반 담력이 약한 편, 더 밟으면 세게 줄게 이런 느낌이고, 기아는 밟으면 바로 세워줄게 약간 이런 느낌. 담력이 좀 세가지고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까딱하면 되게 빨리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운전 스킬이라기보다는 브레이크를 밟으실 때 천천히 밟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회생제동이 있기 때문에 회생제동하고의 그 이질감은 요즘 거의 없습니다.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물리브레이크로 넘어가는 그 순간의 이질감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인 측면에서 볼 때, 저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엑셀을 밟다가 뗐을 때, 타력 주행을 할 때, 그때도 물론 순수 가솔린보다는 약간 잡는 느낌, 회생제동이 들어가니까 거슬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엄청 미끄러진다는 느낌도 아니고, 미끄러지는 느낌은 전기차 회생제동 0단계가 최고입니다. 미끄럼틀을 타는 것 같아요. 차를 이렇게 흔들어 보면 요거는 좀 아래 위가 따르게 논다라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왜냐면 좀 물렁하게 세팅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 탄탄하게 세팅하면 이런 느낌이 안 나거든. 소렌토의 타겟 자체가 대부분 이제 아빠들이 많이 사시고, 패밀리카를 샀는데 너무 탄탄하면 승차감이 안 좋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물렁하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오는 그런 단점이죠. 서스펜션 이런 방지턱 넘어봐도 막 물렁거리지도 않고, 넘을 때는 되게 탄탄한 느낌으로 넘어줘요. 공학적인 그런 기준으로 보면 뭐 제 말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느껴질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높게 잡아서는 뭐 90% 이런 분들이 만족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승기를 이렇게 찍을 때 물론 공학적인 내용도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따로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잖아요. 일반인이 느꼈을 때 이 가격에 가치가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객관적인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승기가. 왜냐면 어떤 물건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는 핸들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이 가격이 비싸다고 할 수도 있고 저렴하다고 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걸 비춰봤을 때 이 가격을 냈을 때 그 충분한 효용 가치가 있느냐라는 판단 기준에서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국산차 SUV 뭐 사야 되냐라고 하면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한 번은 소렌토를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너무 상품성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뭐 수입차 대비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X5 살 거 아니다, GLE 살 거 아니다, Q7 살 거 아니다라면 100% 있습니다. 이거 4천이 안 되잖아요. X5는 시작 그냥 뭐 30D로 끊어도 1억이 넘어요. X5도 이거보다 실내가 좁아요. 직접 타보시면 아실 겁니다. 2열 레그룸도 그렇고 전반적인 공간 자체가 좁고, 이 실내 거주성에 있어서는 소렌토가 훨씬 낫고요. 수입차들이 대부분 외관은 커 보여도 공간 거주성 자체가 좀 안 좋거든요, 국산차 대비해서. 그런 측면을 고려하신다면 저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이제 요새는 전기차가 너무 빠르고 막 좀 특이하다 보니까 뭔가 장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런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을 타면 일반적인 거. 근데 조금만 천천히 생각해보면 이 정도도 정말 훌륭한 차고, 그리고 소렌토 차주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 영상 댓글에 어떤 점이 좋았는지 아니면 어떤 점이 좀 안 좋은지 이렇게 써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예비 구매자분들한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한 가지 좀 있을까 모르겠는데 소렌토 사고 얼마 안 있다 파신 분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감가가 얼마 안 돼서 팔고 싶다 이런 거 말고 불만족스러워서 파신 분 있으면 직접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하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렌토 구매 방식이나 구매 요령이나 결제를 어떻게 해야 좀 내가 잘 사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는 화면 오른쪽 위편에 보시면 돼요. 영상 여기서 마치고 항상 건강하시고 사고 없이 행복한 하루들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